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금 오키나와 나하 오모로마치에 있고 하루 3끼 주는 3만원짜리 호텔에서 체크아웃하고 이제 렌터카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렌터카는 보통 입국 직후 공항 근처에서 빌리지만 저는 이미 어제 나하 시내로 넘어온 상태라 오모로마치에 있는 곳에서 빌렸어요. 제가 예약할 때는 자란넷이라는 일본 유명 사이트에서 쿠폰을 뿌릴 때라 자란넷에서 제일 싼 걸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작고 귀여운 친구로 당첨. 생각보다 되게 좋은데요? 이거 1000km도 안 탔고 완전 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총 5일 빌리는데 24만원 정도 들어서 하루에 5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보험까지 풀로 다 해놨습니다. 근데 저렴한 대신 한국어 내비게이션이 안 돼서 옆에 다이소에서 핸드폰 거치대도 샀고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어제 마트에서 샀던 음식도 먹어줬는데 이렇게 퀄 좋은 모듬초밥을 3,000원에 사다니 먹으면서도 믿기지 않는 거 있죠? 저는 원래 오키나와 혼자 오면 렌트를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오늘은 일행이 있어서 렌트를 했습니다. 2명 이상이면 렌트하는 게 이득이에요. 저 보러 한국에서 놀러온 남자친구를 픽업했어요. 남자친구는 직장인이라 짧게 있다가 갈 예정이에요. 근데 제가 오랜만에 오른쪽 운전대 잡으려니까 좀 헷갈려서 운전을 맡겼습니다. 저희는 오늘 아메리칸 빌리지를 갑니다. 아메리칸 빌리지는 오키나와 본섬 중부 차탄 지역에 위치한 복합 문화와 쇼핑거리예요. 원래 이곳은 미군 기지 부지였고 기지가 반환된 후 일본 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미국 샌디에고의 시포트 빌리지 스타일의 관광단지로 개발된 곳이죠. 그래서 현재도 미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식 맛집도 정말 많고요. 오키나와는 기본적으로 중심부인 나하와 여기 아메리칸 빌리지 그리고 추라우미 수족관이 있는 모토부 이렇게 세 군데가 가장 유명한 여행 포인트예요. 제 오키나와 가이드북에 아메리칸 빌리지 숙소 소개가 좀 빈약한 것 같아서 가이드북 업데이트도 할 겸 오게 되었습니다. 아메리칸 빌리지에는 좋은 호텔들이 많은데 가장 인기 있는 호텔은 5개 정도예요. 더 비치타워, 베셀, 레쿠, 힐튼, 더블트리 요 정도인데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아메리칸 빌리지와의 접근성이 좋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는 더 비치타워, 레쿠, 힐튼 이렇게 묵어봤고 언젠가 베셀에도 묵어본 후에 비교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 묵은 호텔은 2020년에 생긴 나름 신상인 레쿠 호텔입니다. 이곳은 일본 전역에 다양한 호텔을 가진 베셀 호텔즈라는 그룹에서 만든 호텔이에요. 저는 10만원 후반대로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호텔 가격대가 시즌마다 정말 너무 달라요. 아고다나 호텔스닷컴 등 사이트 통해서 해당 날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호텔이 좋았던 게 이렇게 호텔 로비에 웰컴바가 있어요. 오후 2시부터 9시 사이에는 에스프레소 커피와 귀여운 아이스크림과 차를 먹을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은 그냥 설탕물 얼린 맛이지만 공짜라서 좋았답니다. 요즘 생기는 호텔들은 이런 사소한 이벤트들이 좋더라고요. 1층에 바로 로손 있는 것도 좋고 로비 옆에 이렇게 어메니티들도 마음껏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레쿠 호텔은 메인동과 프리미어동으로 나뉘어 있는데 메인동 루프탑에는 수영장이 있어요. 근데 레쿠 호텔은 투숙객도 수영장 입장을 하려면 돈을 따로 내야 합니다. 근데 또 온수풀은 아니라서 제가 갔을 때는 아무도 수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메인동에 온천이 있었는데 실제 온천수를 사용한다고 하고 시설이 괜찮았습니다. 같은 베셀 계열의 다른 호텔 온천도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신기했어요. 피트니스 센터는 프리미어동에 있어서 가보지는 않았는데 사진을 보니 기구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객실을 보면 메인동에는 기본 객실이 있고 프리미어동에는 엄청 좋은 객실이 있었어요. 프리미어동의 제일 좋은 객실에는 전용 수영장도 따로 있더라고요. 메인동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렇게 오션뷰 방도 있고요. 저는 완전 기본 트윈룸에 묵어서 바다가 보이지는 않았어요. 바닥이 카펫이라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신상 호텔이라 룸 컨디션은 매우 깨끗했어요. 뷰는 뭔가 롯데월드 온 것 같은 느낌이 나고 나름 좋더라고요. 이쪽이 아메리칸 빌리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호텔에서 주는 잠옷이 매우 편한 잠옷이라서 잠옷 안 들고 와도 되는 점이 좋았어요. 잠깐 쉬었다가 저녁 먹으러 갑니다. 오늘의 OOTD 컨셉은 검정 비닐봉지. 레쿠 호텔은 이렇게 건물 밖으로 나가자마자 아메리칸 빌리지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구경하기 정말 좋아요. 아메리칸 빌리지가 쇼핑하기도 좋지만 석양도 정말 아름답거든요. 저는 힐튼 쪽의 맛집을 찾아갑니다. 여기 힐튼 쪽으로 가면 완전 분위기가 LA에 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메리칸 빌리지 메인 거리에도 해변을 바라보며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기는 한데 그곳은 오가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조금 정신이 없거든요. 조용한 바이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힐튼 쪽에 숙소를 정하고 이쪽에서 다니시는 걸 추천합니다. 힐튼 쪽은 상대적으로 조용해서 저녁 식사하기도 더 좋아요. 이때가 작년 12월 말이었는데도 23도로 날씨가 너무 좋았고요. 한국에서 2시간만 오면 되니까 왜 오키나와가 가성비 미국 여행이라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원래 저는 블루오션 스테이크라는 유명한 스테이크 집에 가려고 했는데 이때 예약을 못한 상황이었고 안 해보니 사람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날씨가 정말 너무 좋았고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밖에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으니 실내석만 있는 블루오션 스테이크 대신 야외석이 있는 1층의 포고브라질에서 먹기로 했어요. 근데 구글맵에 아무리 찾아봐도 가격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비싸겠나 싶어 일단 들어갔습니다. 포고브라질은 브라질의 바베큐 요리인 슈와스코를 파는 곳인데 미니 샐러드 바가 있어서 뷔페처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뷔페는 이런 식으로 브라질 스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신선한 음식들 위주라서 좋았습니다. 어느 유럽 노천 레스토랑에 온 느낌이 나서 너무 좋았어요. 자리에 앉아있으면 끊임없이 소고기, 돼지고기 등을 구워서 내어줍니다. 근데 무슨 부위인지 여쭤보면 직원분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더 주겠다는 것도 사양을 할 정도였어요. 정말 고기로 배를 채우긴 했습니다. 이 레스토랑 음식은 맛있었지만 알고 보니 1인당 가격이 10만 원이라 추천을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도 한겨울에 분위기 좋은 테라스에서 해변을 바라보며 음식을 먹는다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스토랑 이용객은 미국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여기가 미국인지 오키나와인지 순간 헷갈린 부분. 사실 개인적으로 포고브라질보다는 위층의 블루오션 스테이크가 더 맛있었어요. 여기는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불꽃 축제가 열리는데 그 불꽃도 매우 잘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아메리칸 빌리지 안쪽으로 가서 구경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는 아메리칸 빌리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빌리지에서는 숙박도 많이 안 해봤고요. 그 이유가 한두 번 아메리칸 빌리지에 왔을 때 날씨가 별로 안 좋았어요. 아메리칸 빌리지도 절반 정도는 야외라서 춥고 흐리고 비 올 때 가니까 여기가 도대체 왜 좋다는 거지 싶었는데 아메리칸 빌리지에 대한 제 편견이 깨진 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왔을 때였는데 그때 날씨가 23도 정도로 온화한데 크리스마스 바이브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처럼 완전 따뜻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막 사람들이 흥겨워하고 그때 비로소 아메리칸 빌리지가 좋아졌답니다. 어떤 분들은 나하의 국제거리가 더 좋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메리칸 빌리지가 더 좋다는 분들도 있는데 국제거리는 홍대 느낌이라면 아메리칸 빌리지는 롯데월드 같은 느낌이라 취향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구경을 다 끝내고는 레코 호텔로 돌아가서 웰컴 드링크를 한 잔 마셨고요. 다음 날이 되어 조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레코 호텔 조식이 가격 대비 정말 괜찮더라고요. 참치회와 연어회가 있어서 카이센동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었고요. 어르신들이 좋아할 죽도 있고 떡갈비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직접 해먹는 오키나와 소바 퀄리티도 좋았어요. 오키나와 전통주인 아와모리도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는 거 있죠? 술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환장할 듯. 오키나와에서 제일 유명한 커피집 중 하나인 지바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이 카이센동이 정말 별미였어요. 더 비치타워도 그렇고 아메리칸 빌리지 호텔들이 조식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아메리칸 빌리지에서 커피랑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아까 조식에 나왔던 지바고 커피인데 그거는 그냥 커피였고 전 라떼를 마시러 왔어요. 이거는 방명록 같은 건데 켈리에서 온 신디라는 분이 여기가 너무 좋대요. 미국인도 만족하는 아메리칸 빌리지. 여기 라떼가 진하고 고소하고 정말 좋았어요. 오키나와에서 엄청 맛있는 커피 먹기 쉽지 않거든요. 여기가 왜 유명한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고소하다. 밖에서 바다 바라보면서 커피 한잔 하기도 너무 좋아요. 근데 어제는 날씨가 정말 환상이었는데 오늘은 또 바람이 너무 불어서 좀 힘겹긴 했지만 말이죠. 정말 오키나와의 날씨 변덕은 알아줘야 합니다. 점심으로는 아메리칸 빌리지 내에 있는 피자 스탠드 뉴욕에 왔어요. 완전 미국 스타일의 얇고 커다란 피자를 팔고 있어요. 페퍼로니랑 화이트 시켰고 피자 2조각에 음료 한 잔에서 11,000원 정도였습니다.
남자친구가 해외에서 오래 살다 왔는데 미국에서 먹었던 피자 맛이랑 정말 똑같아요. 제가 들어갔을 때 미군 가족도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미국식 피자 맛보고 싶다면 여기 와보세요. 너무 맛있어서 4월에 또 왔는데 휴무날이었지 뭐예요. 젠장! 그리고 이거는 며칠 뒤에 다시 아메리칸 빌리지에 온 영상입니다. 아메리칸 빌리지 더 비치타워 호텔 옆에 추라유 온천이 있어요. 이용료는 성인 16,000원이고 더 비치타워 투숙객은 50% 할인이 됩니다. 여기 추라유 온천이 수건이 공짜가 아니어서 수건을 갖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곳은 야외 온천이 이렇게 수영장처럼 되어 있는데 39도 정도 되는 따뜻한 온천물이라 겨울에 수영하기 정말 좋아요. 저는 3번 정도 와봤는데 3번 다 사람이 많지 않아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이용을 했습니다. 오키나와가 겨울에 야외 수영이 쉽지가 않은데 여기는 이렇게 늘 따뜻하기 때문에 수영하는 기분도 내고 좋답니다. 온천이어가지고 손이 미끌미끌거려요.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 사우나도 있길래 해봤고요. 야외 수영장이 따로 있는데 이거는 4월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수욕장으로도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겨울엔 닫더라고요. 온천 후 필수라는 자판기 우유도 먹어주고요. 근처에 있는 마루가메 제면이라는 우동집에도 왔어요. 마루가메 제면은 일본 본토에서 가장 잘 나가는 우동 체인점이라 예전부터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매장에서 직접 반죽하고 뽑아내는 수타 우동 면발과 다양한 튀김, 주먹밥 등의 사이드 메뉴로 유명한 곳입니다. 기본 우동이 3,900원으로 가격도 엄청 합리적이에요. 들어오면 검정 쟁반을 챙기고 우동을 고르면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직원분이 뭔가 주문을 갈망하는 눈빛으로 말을 거셔서 그냥 위에 토마토 들어있는 걸로 주문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주위를 보니까 현지인분들은 다들 아래쪽에 있는 걸로 시키더라고요. 여기 육수가 무한 리필되어서 면만 있는 390엔짜리 기본 우동을 골라서 육수 받아서 먹는 게 국룰인 것 같습니다. 면을 고르면 이렇게 눈앞에서 바로 면을 담아주시고 이제 우동 위에 올릴 튀김을 고르면 됩니다. 튀김은 새우, 오징어, 야채가 맛있다고 해서 그렇게 골랐습니다. 이 유부초밥도 정말 맛있다고 해서 하나 담아왔어요. 매장 한켠에 파와 덴카스도 마음껏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굳이 튀김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잘못 주문해서 둘 다 돼지 베이스의 진한 국물 우동을 선택해버렸는데 진한 국물 하나, 맑은 국물 하나 이렇게 선택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름지고 진한 국물을 좋아해서 제 스타일이었어요. 옆에 무한 리필되는 육수도 받아서 먹어봤는데 맑은 우동장국입니다. 우동 위에 튀김과 파도 올려줬어요. 무엇보다 우동면이 정말 쫄깃하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면을 가져와서 2가지 맛으로도 먹었답니다. 새우튀김도 괜찮았고요. 야채튀김을 푹 적셔서 면이랑 먹으니까 조화가 엄청 좋았어요. 유부초밥은 의외로 평범해서 굳이 안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갈 때 되니까 사람들이 엄청 줄지어 서 있더라고요. 3,900원에 이렇게 쫄깃한 우동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메리칸 빌리지 구경을 마치고 다음 숙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2시간만 비행기를 타면 한겨울에도 야자수가 있는 따뜻한 섬에 올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한국에서 겨울을 견디는 게 쉽지 않거든요. 문득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요즘 시대에 태어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저와 동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